영원히 잘 될 줄 알았던 우리 아이들이 엄마, 할 말 있어요. 말해봐. 엄마, 저는 왜 학교 다녀야 돼요? 제가 꼭 대학 가야 하나요? 엄마, 저 힘들어요. 너 학교 다니기 싫어? 조금만 참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 힘들어. 정신 똑바로 차려. 앞으로 한 번만 그딴 소리 하면 넌 가만 안 둬. 따다다다다다 30분. 아이를 망치려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도는 너무 좋지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때마다 신이 우리 아이들한테 준 어마어마한 잠재 능력의 싹을 싹둑싹둑싹둑 자른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스킬,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되어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내 가슴 속에 그 가장 중요한 베이스, 그게 뭔가, 그리고 코칭의 철학은 뭔가. 영원히 잘 될 줄 알았던 우리 아이들이 이게 저의 양육 방법, 저의 교육 방법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다는 거죠. 언제까지가 유효기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을 저처럼 키우면 초등학교 5, 6학년 넘기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아이들이 지금 30대 중반 아이들입니다. 그 시절만 해도 중학교 2, 3학년까지는 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은 조금 더 갔어요. 학교에서 제 별명이 양카리스마. 아이들은 저를 그렇게 불렀거든요. 야, 무슨 뜻이야? 양쪽에 칼을 든 여자. 양칼리스마, 투칼리스마, 이칼리스마. 많은 선생님들은 저를 가끔 팔았어요. 야, 너 몇 학년 몇 반? 이유남 선생님 반 가볼래? 그러면 애들이 다 조용해지죠. 제가 복도에 나가서 있으면 아이들이 화장실도 잘 가지 않았던,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카리스마 짱이었던 그런 선생님, 엄마 노릇을 제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7년도 쓴 책이 엄마 반성문인데, 아마 퇴직 전에 꼭 써야 되는 책 한 권 더 있어요. 교사 반성문. 아마 죽기 전에 한 권, 3부작을 하나 더 내야 될 텐데, 그것은 아내 반성문. 이 책은 나오기도 전부터 베스트셀러가 돼 있어요. 모든 남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한번 기대해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집 애들은 중학교를 무사히 넘겼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드디어 저희 아들은 고3이 됩니다. 고3 3월달 전국 모의고사. 저희 아들은 제가 원하는 그런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요. 그리고 전 과목 내신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어디 가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고 보내기를 원하는 그런 학교 있잖아요. 그리고 입시가 끝나면 뭐가 붙죠? 지금은 못 붙지만 그 시절만 해도 아들 이름 쓰인 현수막이 학교 앞에 자랑스럽게 휘날릴 걸 예상. 고직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마지막 피치 올렸습니다. 가진 거 쏟아붓죠. 학원 보내고 인강 듣게 하고 저녁마다 문제집 풀게 하며 감시 체제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잘 될 줄 알았던 우리 아들이 라일락 향기 그윽하던 어느 4월의 봄날,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할 말 있어요. 말해봐. 앉아보세요. 너도 바쁘고 나도 바쁜데 용건만 간다니. 엄마, 저 할 말 길어요. 좀 앉아보시라고요. 아이가 짜증을 냅니다. 야, 네가 지금 말을 길게 할 때가 아니야. 너 지금 들어가, 지금 인강 들어야 되지. 학원 숙제, 학교 숙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야, 말 길게 하는 거 우리 대학 가서 하고. 야, 빨리빨리 말해. 얼른. 엄마 바쁘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제일 많이 한 3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얼른, 빨리, 바빠. 이 3단어는 제 입에 붙은 말, 우리 아이들 귀에 못 박힌 말, 뼈에 새겨진 말, 세포에 쩔은 말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얘들아, 얼른 일어나. 얼른 빨리빨리 늦었어요. 빨리빨리. 야, 세수하고 빨리 옷 입어. 빨리 밥 먹어. 빨리 양치하고 빨리 나가. 너희가 나가야 엄마가 나갈 거 아니야. 그리고 학교 가서 또 있죠. 야, 얼른 아침 자습하고 얼른 책 꺼내. 야, 그리고 필기하고 얼른 알림딱 적고 얼른 나가. 너희가 나가야 선생님 정리하지. 그리고 집에 가서 저녁에 또 하죠. 야, 얼른 저녁 먹어. 얼른 학원 갔다 와. 얼른 숙제해. 얼른 가방 챙겨놔. 얼른 야, 얼른 정리하고 얼른 양치하고 얼른 자. 그래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날 거 아니야. 아우, 제 오빠들 맞아가지고 왜 이렇게 저녁잠이 없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몰라. 이것들이 아침, 점심, 저녁 얼른 빨리 바빠. 지금 되돌아보면 뭐가 그렇게 바빴을까요? 여러분, 학교 하루 빠지면 하늘이 무너졌을까요? 저는 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 와서, 저희 학교는 대규모 학교입니다. 1,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학교다 보니 아이들이 학교 못 온 날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오지 못해서 다 죽은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개학하는 날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 교문을 들어오는데 그때의 그 감개무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야 학교가 학교답지.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안 왔어도 학교 안 다녔어도 우리 아이들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뽀얗게 얼굴이 피어가지고 학교를 왔더라니까요. 시달리지 않아서. 부모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아이들은 학교 안 다닌다고 큰일이 없었습니다. 학원 안 가면 땅이 갈라졌을까요? 그 당시에 학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채 얼른 빨리 밥바로 외치면서 아이들을 들들들들 볶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이 3종 세트 아이에게 날렸습니다. 눈도 마주쳐 주지 않았죠.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것보다 늦게 온 아이 배가 고플까 봐 간식을 준비하는 이 어리석은 엄마 뒤통수에 대고 아들이 한 말입니다. 엄마, 저는 왜 학교 다녀야 돼요? 제가 꼭 대학 가야 하나요? 대학은 제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엄마, 저 힘들어요. 지쳤어요. 쉬고 싶어요. 저 좀 쉬었다가 제가 원할 때 검정고시 봐서 대학 가면 안 되나요? 라고 말한 게 고3 4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3 4월 말 전교 1, 2등도 하고 그 학교에 임원도 하고 그 학교의 유망주인 아들이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퇴 수습을 어떻게 하실지. 자, 아이가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고 맨 처음에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그 잘 나가는 아이가 갑자기 학교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가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겠다고 해서 내 속을 종종 뒤집는 그런 갈등의 상황이 오곤 합니다. 그 갈등의 상황 속에 사람들은 대체로 4가지로 반응을 한다네요. 그 4가지의 반응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학교 다니기 싫어? 평양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다. 옛날에 대학 안 가도 다 밥 먹고 살았어. 너 안 가면 뭐 돈 굽고 좋지. 가기 싫으면 관둬. 이런 분들을 방임형 부모라고 하죠. 이분들은 대체로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그런 부모들입니다. 자, 두 번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야,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참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 힘들어. 그래서 고3병이라 그래. 대학 가봐.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너 대학 가면 네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뭐 핸드폰도 바꿔주고 게임기도 바꿔주고 뭐 뇌물 공세를 쓰면서 아이한테 아이를 설득하고 회유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축소 전환형 부모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평상시에도 너 뭐 하면 뭐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죠. 세 번째 부모입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아이가 학교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제가 맨 처음에 한 말, 이게 미쳤나 지금 네가 무슨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줄 아니?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5월, 6월, 7월, 8월 제일 중요한 때다. 그동안 공대답 다 무너져. 앞으로 한 번만 그딴 소리 하면 넌 가만 안 둬. 따다다다다 30분. 옆에서 리모컨 돌리던 저희 남편 지원 사격하기 시작. 다시 따다다다 30분. 아이는 열받았죠. 문 꽉 닫고 들어갔습니다. 다시 불렀습니다. 예절교육 30분. 어디 부모 앞에서 문을 꽉 닫아. 이런 버르장머리라. 그리고 예절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부모들을 뭐라고 하느냐? 억압형 부모라고 합니다. 저와 저희 남편은 대체로 억압형 부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면 4번이 되겠죠. 자, 1번, 2번, 3번, 4번. 방임형, 축소전환형, 억압형. 여러분들이 속한 곳은 어느 유형이십니까? 아마 여기에서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저처럼 반성의 시간을 갖는 분들은 개선의 의지가 강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아이가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한 것은 똑같은데 반응의 형태는 달랐단 말이에요. 이 반응이 다른 형태로 나타났지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예, 너 잘 되라고, 너 위해서. 아이를 망치려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도는 너무 좋지만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할 때마다 아이의 어떤 우리하고 갈등의 상황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때마다 신이 우리 아이들한테 준 어마어마한 잠재 능력의 싹을 조금씩 싹둑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자라게 하고 요 유형의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을 보니까 예, 남자의 경우에 술, 담배 빨리 했고 분노 조절 안 됐고 그리고 예, 폭력성이 있었다. 여자의 경우에는 거식증, 포기증, 우울증 많이 걸렸고 감정의 기복이 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성의 눈을 빨리 뜨는 그런 경향이 있어 이혼하는 확률도 꽤 높고 예, 제가 말한 게 아니라 50여 년 이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연구하신 가트맨 박사의 연구 결과로 발표를 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바로 감정 코치형 부모들이시죠. 자, 이분들은 아이들과 갈등의 상황이 잘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다 갈등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지혜롭고 슬기롭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형의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다? 학습 능력, 사회적 능력, 문제 해결력, 역경지수, 행복지수, 건강지수, 그리고 인성까지 좋았고 본인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줬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아이들이 되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길 바라세요? 술, 담배 빨려고 분노 조절 안 되고 남자 일찍 밖에 이혼하고 이런 자녀 키우고 싶은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다 학습 능력, 사회적 능력, 문제 해결, 역경지수, 행복지수, 건강지수 이게 다 높고 인성도 좋고 그리고 이 아이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아이들을 키우고 싶으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저와 이런 만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되면 된다? 감정 코치형 부모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코칭, 감정 코칭, 교육 코칭, 인퍼링 코칭, NLP 코칭 하여튼 코칭자 들어가는 교육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비슷한 친절하고 단호하게 비폭력대화, 하브르타 거기에 뭐 여러분 알고 있는 뭐 NLP 뭐 이런 것들까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 제목은 다르지만 제가 가서 이 강의들을 다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제목은 다른데 어때요? 내용은 비슷비슷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비슷비슷해요? 예, 말에 대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 나는 잘하는데 저 아이가 잘못돼서 누구 닮아서 잘못돼서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지금 잘못됐는데 그걸 모르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써먹어 보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하죠. 엄마나 좀 잘하시지, 아빠나 좀 잘하시지. 그럼 나도 잘할 텐데 이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 차마 예, 생존권 때문에 이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공부하고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갑질을 가장 많이 하는 두 집단이 있더라는 거죠. 예, 사장님 집단들보다 더 많이 하는 갑질을 하는 집단, 바로 부모님들의 집단입니다. 우리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그 아이의 생존권을 붙들고 그야말로 수없이 많은 갑질을 하는 부모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 두 번째는 선생님들의 집단. 저도 교사이지만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 같은 선생님들이 아이 먼저 배웠다는 이유로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붙들고 갑질을 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스킬,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왜 코치형, 감정 코치형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 코치형, 감정 코치형 부모가 되는 그 가슴절절한 필요성이 내 가슴 속에 이게 느껴지고 뼈에 새겨지고 세포에 새겨지면 조금 오래 가고 코칭 밑에 깔려있는 스킬이 그 가장 중요한 베이스 그게 뭔가 그리고 코칭의 철학은 뭔가 철학이 없는 스킬은요 예,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이 코치형 감정 코치형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 자 그럼 감정 코치형 부모라는 건 뭐냐
자녀의 감정을 소중히 여겨서 그 아이들의 내면에 있는 그 잠재 능력이 뭔지 이걸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부모, 그들을 우리는 감정 코치 그리고 코치형 부모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날부터 우리 아들은 무슨 짓을 했을까요? 문 걸어 잠굽니다. 일어나는 시각 늦어지기 시작. 평생 안 하던 지각하고 억지로 보내놨더니 조퇴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가슴이 아프다고, 그리고 뒹굴거리고 학원도 학교도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은둔형 애토리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저는 무슨 짓을 했을까요? 있는 잔소리 없는 잔소리 너 잘 되라는 소리를 퍼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둥이 아들이 어느 날부터 말대답 시작. 며칠 지났더니 A씨 양념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17, 18 왔다 갔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기가 막혔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들을만은 했습니다만 제 속은 얼마나 뒤집어졌을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월, 6월, 7월, 8월 저희 집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그 수많은 사건을 뒤로하고 저희 아들은 고3 8월 31일 자퇴서에 도장을 찍게 됐습니다. 도장 찍던 날 아이의 인생, 제 인생 그리고 저의 미래, 우리 가족의 미래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고 절망과 고통 속에 식음 전폐하고 한숨 들이쉬고 내쉬고 있었는데 강남에 유명한 모여고를 다녔던 저희 딸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엄마 저도 할 말 있어요. 말하지 마. 엄마도 죽을 것 같아. 그냥 들으시죠. 잘 나가는 오빠도 학교를 그만두는데 덜 나가는 나는 왜 학교를 다녀야 되냐고. 그리고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라도 건져보겠다는 심정으로 다 큰 딸을 교복을 입혀 앞문으로 데려다주고 그리고 돌아서면 뒷문으로 도망 나가길 거듭하다가 저희 딸이 9월 말 자퇴서에 도장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아이가 다 자퇴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반 학부모가 아닌 교사 학부모입니다. 그리고 그냥 교사도 아니고 30대 초반부터 서울교육연수원 유명 강사였습니다. 전국 현장연구대 1등급, 수업개선 연구교사 1등, 사회과 수업 경진대 1등, 각종 연수에서 수석을 휩쓸며 저도 상장으로 도배할 만큼 그렇게 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 너희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라. 무언의 압력이었던 거죠. 그 잘 나가는 선생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그만둔 겁니다. 뭐 했을까요? 집에서. 먹고 자고 게임하고 먹고 자고 게임하고 날이면 날마다 게임기 붙듭니다. 얼마나 했을까요? 전 한두 달이면 될 줄 알았는데 무려 1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넘깁니다. 지금이니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죠. 3번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 봤습니다. 3번 교통사고를 냈고 3번 교통사고를 당하고 2번의 대수술. 우리 집 애들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그래도 전 희망을 끊고 싶지 않아 화장실 갔다 오는 아이들 기다렸다가 만나면 언제 검정고시 볼래? 언제 대학 갈래? 제가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렇게 말하는 엄마를 째려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한 말.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쳐. 말 좀 하지 마, 말 좀 하지 마. 저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급기 어느 날은 저희 아들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모기 졸릴 뻔도 해봤고 어느 날은 저희 딸이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셔놓고 아글아글 쓰던 날 동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우리 집 앞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인파를 헤치고 제가 현관문을 여는데 제 뒤통수가 얼마나 참담하던지 내가 왜 아이를 낳아서 이런 힘든 고통을 이렇게 겪고 있는가. 그런데 엄마니까 그곳을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엄마는 위대하고 아빠도 위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안 살림 다 때려 부셔놓고 아글아글 쓰는 우리 딸. 지방문 걸어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창틈으로 보았더니 옷 갈기갈기 찢어놓고 책 다 던져놓고 더 이상 부실 것이 없으니 주먹으로 장롱을 치는데 손은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 장면을 제가 보고 있는데 저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보는 단어, 방송에서 듣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구나. 우리 집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겠구나. 아이를 더 자극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이 혼낼 생각을 접고 제 방으로 돌아갔고 그날이 제 인생을 바꾼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다른 선생님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기 위해 우리 집 애들을 더 일찍 두드러 깨웠습니다. 아침부터 오색 빛깔 빛나는 식탁 만들어 아이들 밥 먹여서 등교시키고 저도 정리하고 출근하고
교실 가서 우리 반 애들 열심히 가르치고 별일 없으면 다시 칼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이들 케어하고 그리고 애들 재워놓고 내 공부까지 못다한 공부, 석사, 박사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옆도 볼 수 없었고 뒤도 돌아볼 틈도 없었습니다. 앞만 보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겠거니,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잘 되겠거니, 나의 미래 행복 보장되겠거니, 그리고 달려왔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결과는 뭔가?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숨막히게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걸까? 제 인생의 뒤를 처음 되돌아본 날이 그날입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 우리 아이들과 지나간 세월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마치 누가 사진을 찍었다가 돌려주는 것처럼 촉촉촉촉촉촉. 그 많은 사건들 속에 제 모습은 아이를 야단을 치고 확인하고 검사하고 감시하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그날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집 아이들을 진심으로 칭찬해 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칭찬을 했다면 그건 뭔가를 더 시키기 위한, 뭔가 더 성과를 내기 위한 의도된 칭찬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우리 집 아이들과 저희 남편, 저희 가족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해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족들을 앉혀놓고 30분 이상 대화를 해본 적 있으신지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30분입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 하고 불렀을 때, 배우자가 여보, 자기야,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불렀을 때 모든 건 내려놓고 딴 생각하지 않고 눈을 맞춰주고 공감해주고 맞장구 치며 대화할 수 있는 그 30분. 30분의 대화가 가능하다면 30분 이상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면 저는 그분들을 감정 코치형, 코치형, 부모, 배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30분 이상 대화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3분도 채, 아니 3초도 채. 제가 가끔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반갑게 쫓아오는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알았어, 너 학원 시간 늦었어. 야, 너 지금 빨리 들어가 숙제해.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아이들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다녀와서 가끔 저에게 말을 붙이죠. 여보, 우리 회사에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보, 회사 일은 회사에서 끝내. 뭘 집에까지 가지고 와. 나도 우리 학교 일 머리 아파. 나중에. 그리고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바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집 아이들한테 했던 말들은 거의 이런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숙제했니? 일기 썼니? 문제집 풀었니? 학원 갔다 왔니? 시험 잘 봤니? 늘 지시하고 확인하고 감시하는 말들. 그날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부모가 아니었구나. 관리자, 감독자, 감시자 역할 충실히 하면서 맛있는 것 좀 먹여주고 예쁜 옷 입혀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사교육 열심히 시켜주면 부모할 일 다 했다고 착각하고 살았구나. 여러분은 지금 부모이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관리자, 감독자, 감시자 역할을 하시면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왔을까요? 저는 이 세상에 결코 우연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아버님들이 바쁘셨습니다. 바쁘다는 아버님들은 퇴근길에 주점에 들리고 식당에 들리셔서 9시를 넘기고 10시를 넘겨 집에 퇴근을 하고 돌아와 보면 아이들은 잠자리에 누워 잠자는 얼굴을 본 적이 많았다는 거죠. 바쁘다는 어머님들은 아이들 학원 보내놓고 학교 보내놓고 수많은 맛집 카페에서 수많은 지인들과 수다를 떨고 계시며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스트레스 분단한 이유로 주말에 또 나가셨죠. 자,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는 9시 이전 집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풀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가족분이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너희 그동안 바빠서 시간 없어서 집에 일찍 못 들어갔는데 잠자는 아이들 얼굴 봤는데 이제는 일찍 들어가서 아이들과 눈 좀 맞추고
공감해주고 맞장구 치며 30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이상씩 대화하라는 신의 사인은 아니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수다 떨지 말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좀 수다, 대화 좀 해봐라. 이런 사인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정말 가족끼리의 중요성, 가족끼리의 관계의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수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이혼율은 더 높아졌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정신과 상담 그리고 상담소는 더 많은 아이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일까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과 얼마나 제가 대화를 못하고 얼마나 제가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두 아이 때문에 뒤늦게 두 아이 양쪽 방에 게임 중독자를 만들어 놓고 저는 길거리에 나서게 됐고, 그 길거리에 나서서 그때부터 공부한 게 부모 교육, 평생 교육, 코칭, 리더십, 상담. 아이들 덕분에 뒤늦게 30여 개 강사가 자격증 취득,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